오늘의 주제는 왜 지금 자존감이 중요한가이고요. 자존심과 자존감, 뭐이두 가지의 것들에 관해서 비교도 하고 또 저희가 잘 몰랐었던 그 비슷한 유의 용어들도 또 정리를 하면서 어, 왜 지금 이 시기에 자존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천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는 나이가 보통 3세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3세부터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자아를 인식을 한다고 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놀라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처음에는 굉장히 놀래다가 되게 신기해하고요. 나중에는 너무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나머지 막 뽀뽀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거울에다가 침을 발라대기 시작을 하죠. 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죠.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자기 존중감이 높았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 자존감이 뭔지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행복감을 느끼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게 사실은 자존감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잘은 모르겠는데 어쩌면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 삶의 어떤 행복이나 어떤 기쁨과 좀 연결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사실 자존감이라는 말보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 자신감 좀 가져. 자신감을 갖고 운동하란 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연애를 해야지. 자신감, 자신감. 뭐 회사를 가나 학교를 가나 상사로부터 부모로부터 항상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살 것을 강요받고 살아왔어요. 주문을 또 받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자신감의 어떤 그 감정 상태나 느낌이 항상 그 일정하지 않다라는 데 좀 문제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앞서 말했던 자존감과는 좀 달리 그 자신감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과는 뭔가 좀 연결성이 있기는 있는데 자존감보다는 다소 연결성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조금 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강조를 해왔던 걸까요?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산업혁명과 이제 근대화의 물결이 우리의 어떤 산업 생산 방식과 새로운 지배계층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경쟁 체제 속에 이제 내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상대를 제압해야 하고 상대를 앞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 양식을 요구받게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런 어떤 그 전국체전의 어떤 구호처럼 상대를 반드시 앞서야 하는 동력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무기이자 스펙은 자신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자존감은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사실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그러니까 제 세대 바로 윗세대들까지만 하더라도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자존을 헌납해야 하는 시기였죠. 가령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여러 가지 노동 탄압이라든지 또 광주 항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쟁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남자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그 집단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군대죠. 군대를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가기 전에도 우리는 왠지 직감적으로 다 압니다. 그게 왜냐면 군대라는 어떤 집단 자체가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좀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자존감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elf esteem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정도. 그래서 자존감을 표현할 때는 자존감이 높다 혹은 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은 자존감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부정적인 상태나 느낌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뭐 비난을 받거나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감정선이 이렇게 탁 추락하는 순간이 오죠.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세칭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자존심이 높다, 자존심이 낮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존심이 세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정적 의미여서 자존감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감이죠. 자신감. 우리가 오늘 이제 가장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은 아주 상대적인 감정 상태죠. 이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과업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과업의 난이도와의 상대적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줄넘기를 이제 10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데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한 5회 정도가 주어졌다. 그러면 제 능력이 과업 난이도보다 높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만일에 과업 난이도가 한 30회를 하라고 요구를 받게 되면 제 능력 대비 과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제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자만심은 또 뭐냐? 자만심은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과해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 아주 비합리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갔는데 뭐 평균이 60점이 돼야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요. 근데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만만하게 봤다가 59점 받고 떨어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자만심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이제 그 이해가 쉽게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신감은 그 출발점이 타인과의 비교 우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습득한 지식이나 어떤 소유의 정도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자존감은 반대로 타인과의 비교는 일체 없고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일종의 자기애 같은 거죠. 출발점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높은 상태는 이런 거죠. 나 잘났다.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까불지 마. 이런 게 이제 자신감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타인과의 조건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높더라도 상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꼬랑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이쁜 여자나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생겨나 버리면 잘난 사람을 만나게 돼 버리면 꼬랑지를 내려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감정의 상태가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은 아주 좀 불안한 상태의 감정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이제 높은 상태라는 것은 내가 세칭 잘 나가거나 잘 나가지 못하거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나는 너무 귀중하다, 나는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동창회에 나갔는데 여자 동창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샤넬백을 딱 들고 왔어요. 거기다가 막 남편 자랑을 엄청나게 늘어놓죠.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다이어트도 잘 돼가지고 몸매도 너무 훌륭하고 예, 피부 관리도 잘 돼가지고 나이 때보다 훨씬 동안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같으면 낮은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속이 쓰리죠.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자기 처지를 이제 바라보면서 굉장히 자책을 하게 되고 자기 처지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고 굉장히 우울감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 같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샤넬백 맸구나. 너무 예쁘다. 그래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 와 좋은 남편 뒀네.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이상 전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안으로 그 상황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말랑말랑한 프로텍트 존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에어백 존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거든요.
자, 제가 간단하게나마 자신감과 자존감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자신감과 자존감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네. 이제는 자존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럼 자존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와 편견을 먼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존감은 부모로부터 오는 유전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너무너무 뭐 맨날 막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 밑에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존감이 높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셀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이래요. 그래서 나는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 난 그래서 자존감을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잘못된 칭찬이 오히려 공허함만을 더 키운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보면은 그 뭐 자뻑남, 자뻑녀라 그래가지고 막 사진 올리면 옆에서 막 좋아요 댓글 막 달아주고 너무 예뻐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실과 진실 사이에 그 경계가 좀 모호한 영역에서 나르시시즘으로 이제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중독성이 강해져가지고 자기를 더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강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렇게 탈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존감만 회복이 되면 나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기분이 막 업이 된다거나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담대해지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존감이 회복되면 소위 말하면 근자감이나 뭐 자뻑남, 자뻑녀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른데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질병이 되는 건데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거만한 척을 하지만 사실은 그 창피를 당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 네, 회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자들은 이 자존감을 이제 자전거 타기의 비유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자전거 탈 때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중심을 잡고 근육을 키우고 또 이렇게 스피드를 내다 보면 자존감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존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뭐 이제는 IT 시대를 훌쩍 넘어서 로봇 시대로 가고 있는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 현대인들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정신 노동과 감정 노동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영역을 이제 계속 침범을 하면서 인간의 고유의 가치들이 자꾸 훼손당한다라는 거죠. 뭐 동료애라든지 인간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훼손을 당하다 보니까 문명화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상대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감정의 속도가 그 발맞춰 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다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신 건강들은 사실은 더욱더 악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건물 잔해 속에 에어존, 에어포켓존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숨이 점점 막혀가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동네 모여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좀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때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다 흑백 TV였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부자 몇몇을 제외하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 너무나 이제 팽배해졌을 정도로 물질 만능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고유의 가치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전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평가되어지는 어떤 구조의 세상으로 돌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가정적으로 보면 그 이혼율이 증가되는 것들도 어떤 돈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 송사나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불화의 근본이 대부분들이 어떤 돈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한국민들이 또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이제 보여주기식 행복을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심각한 행복 코스프레를 앓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그 데이터를 하나 찾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OECD에서 이제 참 별의별 거를 다 조사하더라고요. 신혼 부부 커플이 본국으로부터 소위 신혼 여행지를 갈 때 가장 먼 거리를 가는 나라 1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당연히 한국이겠죠. 한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약 6,400km 이상을 날아가서 신혼여행지를 간답니다. 우리나라 신혼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둘이 함께 한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장소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사람들한테 야 신혼여행지 정말 제대로 갔군.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만 뭔가 으스해진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 400km밖에 안 된대요. 예. 아니 뭐 이 같은 아시아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척척 결혼도 잘하는 것 같죠. 그리고 살도 잘 빼고 뭐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지들이 알아서 쑥쑥 잘 커주는 것 같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는 것 같고 유독 나만 혼자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으십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죠. 네. 오늘날의 이제 현대인들은 사실 더 외로워졌다고 해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단톡방만 여러 개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카톡을 울려댑니다. 네. 엄청난 톡의 양들이 난무를 하죠. 뭐 페이스북,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뭐 먹방, 국방, 여행방 할 것 없이 수많은 행복한 사진들, 뭐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사진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 좀 주말이라도 그 핸드폰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하고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법도 한데 사실은 손에서 한시도 스마트폰을 이제 내려놓을 수 없는 이제 우리들이 돼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쁜 여사친 그 패친이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멋진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딱 올려놓기라도 하면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네. 처음엔 부럽다가 또 멋진 남자 패친이 멋진 또 외제차를 한 대 딱 사가지고 자랑하는 사진을 딱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막 부럽다가도 그 다음에는 우울감이 딱 찾아오죠. 네. 가장 결정타는 이제 그러한 여자 패친과 그러한 남자 패친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히또 같은 데 가서 몰디브를 한잔하는 사진이라도 볼 것 같으면 정말 방금 전에 나누었던 단톡방에서의 그 수많은 대화들이 지금의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에 훨씬 더 이렇게 외로움이 더 엄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사실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거나 만족으로만 이루어질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이제 SNS가 이렇게 그 일반화된 오늘날 경계는 많이 무너졌지만 사실은 되게 행복한 척하는 코스프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SNS상에서 되게 친분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막상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실망했던 순간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 이렇게 봉착을 했을 때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되게 그물망처럼 엮여져 있어서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말에 크게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외로운 하이에나들로 이렇게 득실거리는 그러한 관계망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존감이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묻고 묻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상실된 시대. 자기의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지식인한테 물어보고요.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여행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가야 될 여행지를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선택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과잉하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정체성조차 이제 비교를 당하고요. 우리의 판단, 뭐 기호, 심지어는 결과까지도 비교를 구하고 비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지금 이거 잘 살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시대. 이런 환경은 결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존감 충만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세상, 또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감정선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튼튼한 자존감으로 무장한 자존감 스펙이 훌륭한 사람들을 점점점 더 원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자존심과 자존감을 복싱에 비유를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존감의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인파이터 복싱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여라고 강요받았던 시대가 자존심의 시대였다면 자존감의 시대는 아웃복싱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펀치가 나한테 들어와도 버텨낼 수 있는 맷집과 기회를 딱 탔다가 카운터 블로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아웃복싱, 뭐 일종의 섀도우 복싱 같은 건데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권투로 비유하면 그런 아웃복싱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요것만 버려도 자존감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 넘버 1은 미리 좌절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포기하고 빨리빨리 좌절하는 습관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계속 양파 까듯이 까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가 나왔을 때 말을 직접 하고, 그리고 그 실체가 다 벗겨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버려야 될 습관, 두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머리가 과부하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좋은 습관은 일단 무작정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트레칭을 하라, 뭐 산책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형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머리만 굴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열등감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좋은 습관으로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래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외치면서 조금 더 시니컬해지기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미루기와 회피하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인데 내 마음을 이제 가장 first 우선순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상황들을 적고 그것을 다짐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실천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민함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나와 연결시키는 버릇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소한 건데도 야 그거도 나들으라고 한 말이지 뭐 이제 요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감정까지도 뭐 공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 남의 감정은 남의 것으로 그냥 이렇게 놔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좋은 습관으로는 주문을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유 뭐 좀 그럼 좀 어때? 그게 뭐라고? 좀 잘못되면 어떠냐고.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세상에 우리가 죽고 살기로 덤벼들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자존감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높으세요? 아니면 낮으세요? 아니면 잘 모르시겠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면에 우리의 아이가 있는데 그 내면의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당신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그래서 좀 나답게 좀 살게 좀 해달라고요.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나한테 좀 집중해 주기를 내면의 아이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강의를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걸 발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져 있는 부정적 경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부정적 경험 정보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자꾸 지속시키고 있고 다음의 행동들을 지속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돈이 없다고 탓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린 살이 쪘다고 하면서 TV 보고 SNS 하면서 군것질만 하고 있죠. 또 결혼하고 싶다면서 연애조차 하고 있지 않죠. 또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면서 나를 위한 성취나 나를 위한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나 바라는 것들을 반드시 적고 또 말하고 될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죠. 우리 1회 때 제가 강의했던 그릿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반복과 습관의 위력, 첫 번째 강의했던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릿,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에도 이 그릿과 말하고 적기는 반드시 중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습관들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키우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데 어느 세월에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했었던 거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요것만 기억하시고 외치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걷고 표정 짓고 중얼거려라. 다시 한번요. 걷고 표정 짓고 중얼거려라. 네. 주말 동안 하루만이라도 SNS를 좀 하지 말고요. 스마트폰을 좀 하지 말고요. 산책을 하면서 내 자신과 대화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요즘 좀 맛이 좀 들렸는데 거울을 보면서 제가 항상 주문을 외워요. 박주민, 너 최고야. You are the best. 좋아. 예, 이런 식으로 표정을 좀 긍정적으로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막 다니면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어폰을 끼고요. 마치 통화를 하는 것처럼 방금 제가 이렇게 외쳤던 얘기들을 목소리로 표현을 해서 뇌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걷고 표정 짓고 중얼거리는 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돈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노하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초가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2017년도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회복의 수준을 넘어서 자존감을 훨씬 더 증대시켜서 정말로 말도 많고 탓도 많은 이 시국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한 그런 에어백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과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2017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